가스 발전을 하거나 이럴 때 거기다 가스만 넣는 게 아니라 석유 계통 또는 석탄을 갖다가 이렇게 액상화 시키고 증기화 시키거나 또는 가루화 시켜 가지고 그 입자를 투입하는 이런 방식의 발전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우라늄, 토륨, 또 플루토늄 발전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 주거나 또 다른 가스를 그렇게 하거나 석유를 증기화 시키거나 이런 것들을 해서 같이 이종류를 서로 혼합해 주는 이런 발전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순간적인 온도를 높이는데 되게 중요한 기술이고요. 또 거기다 그다음에 뭐 석탄 발전이다 그러면 수소,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 준다. 또 다른 가스를 그렇게 하거나 거기다가 이렇게 석유 계통, 휘발유나 이렇게 경유, 다른 것들을 증기화 시켜서 같이 넣어주는 이런 발전이 되겠습니다. 이런 형태의 발전이 굉장히 중요한데 순간 온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시로 이제 그것을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형태의 발전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또 석유 제품을 팔 때 안전이 보장된다는 전제 조건 속에서 티켓만큼만 섞어주는 겁니다. 석유다 그러면 휘발유, 경유가 있고 등유도 있고 다양하게 항공유도 있고 거기다가 산소를 좀 섞어서 파는 방법.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차다, 내연기관이다, 항공기에서도 그럴 수 있지만 이렇게 이것을 이렇게 분사해서 할 거 아닙니까? 분사를 해서 하는데 여기다가 산소가 미리 섞여져 있으므로 이미 그 안에서 그렇죠. 산소가 이렇게 열을 받으면 팽창하게 되죠. 팽창하게 되고 그래서 산소가 산소 공기니까 그 안에서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온도를 얻으면서 발화할 수 있는 발화가 쉬운 그런 조건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같은 연료가 완전 연소를 한다는 거죠. 뭐 자동차다 그러면 완전 연소를 하지 않기 때문에 위에다가 이렇게 배기가스다 그러면 정화 장치를 단다든지 이런 노력을 완전 연소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할까요? 높은 온도가 높은 온도가 지속적으로 돼야지 되는 겁니다. 또는 동시에 엔진이 깨지지 않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압축 공기를 불어 넣어줘야 돼요. 압축 공기를 너무 많이 불어 넣어주면 연료 자체가 그 압축 공기로 인해서 잘 타지 않게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압축 공기를 집어넣으면 거기 안에 이산화탄소가 들어갈 거니까, 이산화탄소가 들어가고, 그래서 적절한 프로테이지로 압축 공기 비율을 정해서 일반적으로 석유다 그러면 휘발유, 경유, 등유 또는 항공유를 것을 분사 방식으로 뿌려줬다 그러면 압축 공기를 집어넣으면 그 안에 산소 있죠. 그러나 비율이 너무 높으면 그래서 엔진이 꺼지게 되는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한 비율로 이렇게 집어넣을 때 제일 필요한 게 뭡니까? 산소잖아요. 그리고 바로 캠핑 가서도 그렇지만은 식당에서도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이런 것이 없으면 없으면은 어떤 뭐라 그럴까 삼수? 저도 식당을 해봤습니다. 숯이 잘 안 타요. 그것도 늦게 탑니다. 그래 빠르게 타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타야 되기 때문에 일부러 막 공기를 갖다 만들어주는 거는 딱 공기를 불어 넣어주거든요. 그럼 이거 적절한 프로테이지로 하고 완전 연소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 찬소를 갖다가 미리 그 연료에 탑재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제 방식대로 이렇게 자동차 연료다, 항공 연료다 그러면 수소 산소다 그러면 수소 산소를 태운다고 합시다. 수소 산소를 태우면 수소를 산소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쓰면 그래서 폭발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브라운 가스인데 사실상 2대1은 브라운 가스란 말이에요. 수소 2, 산소 1. 그럼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발견한 기술은 이제 수소 1, 산소 2, 수소 1, 산소 3, 수소 1, 산소 4, 수소 1, 산소 4. 수소 1, 산소 1 이렇게 해도 괜찮더라고요. 프로테이지가 자유자재로 변경돼도 그럼 나는 1.2니까 기질 구조에 따르지 않는다. 나는 3.4니까 그럼 나는 3.45 나는 3.37 나는 그럼 4.6으로 할래. 이렇게 해서 비율을 이런 식으로 조절하시면 피해 나갈 수 있다는 거 웃기죠. 브라운가스가 고온을 일으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갖다가 어떤 산업상에서 이용하거나 이렇게 할 수 없을까? 발전에도 이용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내연기관차라든지 뭐 이렇게 항공기 이렇게 실제로 동력원으로 삼아주려면 안전성이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소, 산소를 각각 보관하고 온도를 높여줘요. 이것도 제 기술인데 온도를 높여주면은 완전 연소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연료가 충분히 우리가 고기 덩어리를 갖다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가 크게 스테이크를 굽다 그러면 안쪽에는 안 들어가 열이. 왜 그래? 방어층이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연료 자체도 생나무다 그러면 완전히 젖어 있어가지고 안에까지 열이 침투되지 않아서 불이 자주 꺼진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불안전 연소라는 건데 이게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만. 그래서 이 생나무를 잘게 쪼개가지고 속에 침투한 수분까지도 없애서 이것을 약간 수분을 없애버리고 마른 장작이 잘 탄다 그래요. 또는 그것을 아예 수처럼 만들어 놓으면 높은 온도에서 잘 타죠.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식당에서도 수소로 팔고 아프리카에서도 수소를 파는 문화가 있잖아요. 수분을 날리고 쉽게 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연료를 작은 단위로 쪼개거나 이렇게 휘발유다 그러면 이렇게 작은 단위로 분사해서 이렇게 뿌려주는 그런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온도를 높여줄 때 잘 타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처럼 해서 수소, 산소를 각각 온도를 높여주고 일종의 그 온도를 높여주는 행위는 그렇죠. 차가운 에너지가 쉽게 불안전 연소의 원인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수소에다 산소를 섞고 수소, 산소는 이미 공기거든요. 공기가 기체의 어떤 하나의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팽창할까 안 할까? 네, 팽창을 한답니다. 그래서 수소, 산소를 넣을 때 그때 이제 압축 공기를 집어넣을 수 있으나 적은 프로테이지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항공기 같은 거는 기존에 어떤 항공용 브레이드라는 장치가 없어지고 이거를 수소, 산소를 갖다가 연료로 삼았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우라늄, 토륨, 이렇게 플루토늄 이런 종류 또는 휘발유나 석유계통, 항공유 같은 거를 이렇게 분사 방식이거나 아니면 증기화. 그러니까 이게 기술 구조가 중요한데 분사 방식이거나 증기화 시켜준다는 거죠. 또는 우라늄, 토륨 어떤 높은 온도 발전이다 그랬을 때는 발전해가지고 전기를 생산한다 이랬을 때는 우라늄, 토륨 어떤 플루토늄을 그렇죠. 아주 작은 입자화 시켜가지고 가루화 시켜서 집어넣는 구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거기다 우라늄, 토륨 어떤 플루토늄을 액상화 시켜서 분사 방식으로 뿌려주거나 더 나아가서 온도를 높여서 증기화 시켜서 섞어주는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을 혼합해서 이렇게 하시는 이런 기술 구조, 발전에서 했든 아니면 엔진에서 연료 태워서 동력원으로 사용했던 이런 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가령 석탄 발전이다 그러면 석탄을 덩어리대 형태를 넣어줘요. 그리고 가루 형태를 같이 넣어줍니다. 그럼 가루 형태는 착화자가 되는 거고 덩어리 형태는 오랫동안 탈 수 있도록 시간을 지속적으로 같은 일정 온도를 나타내는 그런 기술 구조를 가지게 되고, 석탄을 액상화시켜서 분사 방식으로 뿌려졌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렇죠. 높은 온도를 얻어서 고열을 얻어서 열을 조절할 수 있다. 또는 여기다가 석탄을 증기화, 온도를 높여서 증기화시켰다. 이런 기술이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이종 연료인 수소, 산소를 같이 쓰는 이런 그때 이제 수소, 산소를 같이 중간중간 같이 이렇게 불어넣어주면 높은 고온을 이루고 이게 뭘까요? 그렇죠. 완전 연소의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런 완전 연소의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 필요하다면 공기의 팽창을 위해서 압축 공기를 집어넣죠. 그러나 수소, 산소가 이미 기체이기 때문에 그걸 집어넣는다면 압축 공기 비율은 좀 적게 집어넣어도 괜찮다라는 거죠. 이런 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같은 연료를 할지라도 입자화는 가루화 시킨다. 같은 연료를 할지라도 액상화 시켜서 뿌려준다. 같은 연료를 할지라도 증기화된 것을 같이 해준다. 이해가 가. 이런 기술을 사용하거나 석탄 발전할 때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주거나 수소산소를 같이 넣어주는 이런 기술. 석탄 발전할 때 휘발유나 석유 계통을 같이 증기화 시켜주거나 이렇게 액상화 시켜주거나 해준다는 것. 석탄 발전할 때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같은 걸 가루화 시켜서 또는 증기화시켜 액상화시켜거나 증기화시켜서 이걸 뿌려준다는 거. 이거 같이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가스 발전할 때 그렇게 하겠네요. 그렇죠. 가스 발전할 때도 석유 계통을 같이 액상화, 증기화시켜서 같이 넣어준다거나 우란, 토륨, 플루토늄 이런 것들을 가루화나 액상화, 증기화된 걸 같이 넣어준다는 거. 또는 우라늄, 토륨 이렇게 플루토늄 발전을 할 때 거대한 용광로에서 거대하게 이렇게 할 필요 없다.
우라늄, 토늄, 어떤 플루토늄을 가루화시키고 그다음에 증기화, 그 액상화 증기화를 같이 사용할 수 있거나 착화제로서 다른 석유 계통을 같이 집어넣어주거나 수소산소도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의 어떤 원자력 발전하고는 완전히 개념을 틀리고 방사능 문제가 있지만 완전 연소 속에서는 방사능 문제도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큰 대형 이론적으로 물을 끓인다고 큰 대형 솥을 끓이는 것보다 작은 단위로 수없이 숫자를 뭐 석탄 발전, 가스 발전, 원자력 발전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수없이 만들 물을 끓여가지고 그 물은 이제 끓여지면 일정 온도 이상으로 안 올라가잖아요. 물은 100도씨란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관을 통해서 이렇게 특정 장소로 대형 장소로 모여주고 그때는 온도를 살짝만 높여줘도 충분히 전기 발전을 그때 이제 거기서도 온도를 높여주는 기술 구조가 있다라는 거죠. 그냥 물이 그 어떤 관을 통해서 모였을 때 식혀질까 안 식혀진답니다. 그래서 그 관조차도 이렇게 여러 겹 이렇게 보온하기 위해서 온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여러 겹을 이렇게 해서 관을 빠른 시간에 지내고 빠르게 한 군데는 모이게 되고요. 그걸 통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더 거기서 가열을 해가지고 특정 온도를 만들어주고 높은 온도를 그걸 통해서 이제 증기 발전을 하거나 이렇게 발전을 한다는 거죠. 이런 기술 구조가 필요합니다. 석탄 발전, 석유 발전, 가스 발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발전할 때도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어디다 이 기술을 썼냐면 바닷물을 담수할 때 물을 끓인다는 거죠. 물을 끓일 때 어떤 석유로 끓이든가 이렇게 전파로 끓이든가 이렇게 다양하게 전자레인지도 끓이잖아요. 그럼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하는데 밑에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스테인리스 판이라고 합시다. 스테인리스 판을 수없이 수천 개든 몇만 개든 만들 수 있어요. 가열을 해가지고 증기화 시켜 그 증기는 이렇게 해수 담수하러 가는 거고 나머지 남은 소금은 여기서 걷어서 판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런 형태의 해수 담수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다르게 어떤 집안에 있는 정수기 필터를 동그랗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늦잖아요. 그럼 이거를 넓게 사각으로 사각이라고 합시다.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 별 모양으로 하셔도 돼요. 근데 사각으로 넓게 펼쳐서 여러 겹을 이렇게 하면은 물을 통과할 때 빠르게 정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같은 기술을 이렇게 정수기 필터에 생각하거나 공기 필터에 삼성이 이걸 하시더라고. 꼭 내가 방송을 하면 어디선가 꼭 YTN에서 이걸 하다가 삼성이나 현대기아차가 하시더라니까. 이게 제 페이스북에 어떤 국정원이라든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한국은행 국가의 기관이 굉장히 광고를 많이 냈고요. 주한미대사관, 오스레 관광청, 그다음에 그 서울시라든 인천시 이렇게 관계기관, 지방자치단 광고를 엄청 많이 냈어요. 저는 외국 회원만 5천 명 정도 그렇게 가입시키는데 한국인은 잘 안 받고 있어요. 왜냐면 약간 문제를 일으키는 분들이 계셔서 그래서 안 받고 외국인들로만 이렇게 구성했고 원래는 미술이라든지 무술이라든지 이런 것만 했는데 이런 기술까지도 다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많아져서 동영상 유튜브로 옮겨서 물론 페이스북도 지금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 써놓고 이렇게 동영상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YTN의 제 기술이 지금 가득해요. 그래서 YTN의 제 기술이 가득하고 플라스틱 창문도 제가 얘기를 기존에 유리창이 있다 플라스틱 창을 덧붙이는 그것도 하시고 그다음에 비상벨 시스템 서울시에서 그걸 하시더라고요. 하나 같은데 그다음에 현대기아차 이런데 현대기아차 YTN에서 이걸 보도를 하시던데 YTN에서 자동차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을 이렇게 물리적으로 배터리를 이렇게 몇 개로 분할해서 이렇게 저는 이제 8개로 분할하거든요. 몇 개로 분할해 갖고 격벽 장치를 각각 있고 거기서 이렇게 산소 이렇게 이상이 있는 바로 이렇게 고온을 일으켜서 이상 조짐을 일으키는 배터리는 이렇게 산소 전기를 차단시키고 나머지를 살리는 난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 배터리에다 격벽 시스템을 해서 외부 충격이 일어나 급발진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온도도 그렇죠. 겨울철에 온도 문제도 있고 온도가 이렇게 낮아서 출력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전해질 구조다 보니 액상이 어는 거예요. 얼다 보니까
그 안에를 리튬이온이 이동 속도가 늦게 되는. 그래서 제가 시동 배터리에다가나 구동 배터리 이런 데다가도 협력 시스템 만들고 냉난방을 하자. 그렇죠. 배터리에다 난방하는 미친 사람이 어딨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그대로 YTN에서 어떤 업체가 하시더니 그것을 현대기아차에서 그 기술을 쓰시더라고. 그래서 배터리에다가도 저기 그 전해질 통로를 관이 있잖아요. 이렇게 PVC 관은 아니지만 관을 만들어 가지고 전해질이 그 안에서만 움직이고 그럼 리튬이온 이동 속도가 빨라진다는 제 이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약간 유선형 구조를 만들어 줄 수도 있다. 저게 그 액상 구조가 빨리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유선형 구조를 만들어서 압을 빨리게 움직이게 하는. 이거는 이제 어디서 기술을 사용하냐면은 그 유압 액상이 움직이는 기술 구조나 맥체가 빨리 관을 움직여가지고 빠르게 움직이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중간에 이렇게 오랜 세월이면 이렇게 뭐 낄 거 아니에요. 끼기 때문에 이 관 안에 뭐가 들어가요? 그렇죠. 이거 저기 일종의 코팅 구조가 들어가야 됩니다. 안에 끼지 않도록. 하수도관 같은 데 이렇게 돼 있는데 없죠. 그래서 물호수관이라 그러면 물호수를 살짝 이렇게 볼록하게 만들어. 오랜 세월에 해도 여기가 불순물이 끼게 되면은 막힘이 원인이 되게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볼록하게 이렇게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라고 합시다. 그러면 모든 형태의 유압 장치에서 이걸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액상이 움직이는 뭐 물 호수다. 그럼 물 호수도 플라스틱 관이 있고 뭐 그냥 일반 고무 뭐 이렇게 일반 석유 화학 계열 그런 관들이 있잖아요. 부드러운 관. 그러면 그것도 역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그럼 이게 압이 세지는 구슬 구조가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좀 튼튼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부풀지 않기 위해서. 이런 형태의 전해질 관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정확하게 모든 액상이 흐르거나 공기가 흐르는 부분을 속도를 빨리 하기 위해서 압축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인위적으로 공기관 또는 액상이 흐르는 관, 모든 관이 유압관 이런 데서 쓸 수 있습니다. 자동차 배터리 안에도 이 기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속도를 뭉쳐서 이렇게 보내는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라는 그렇게 하는데 물이 흐르는 관도 이렇게 됩니다. 전 세계 물이 흐를 때도 전 세계 이제 콘크리트 수로다 그러면 콘크리트 수로도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압축을 시켜가지고 내보내는 이런 식으로 네모나게 하셔도 되고요. 유선형으로 만드셔도 돼요. 콘크리트 관도 이렇게 넓은 농토를 이것을 물을 이렇게 압축 구조를 통해 물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힘을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양수기를 동원해 가지고 압을 좀 더 세게 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양수기를 수없이 숫자를 많이 하셔야죠.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양수기에다가 물통을 달아 놓을 수 있다 그랬죠. 양수기 그 어떤 양수기도 뭐 큰 양수기가 아니라 미니 양수기 물을 갖다 이렇게 치수원이다 그러면 그것을 뽑아 올려 갖고 물통에다가 이렇게 담아 놓는다. 말통 같은 거죠. 그다음에 아니면 그보다도 좀 더 큰 형태의 물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뭐 자동차에 싣고 다니거나 차량에 싣고 다닐 때 모터가 양수기처럼 곧바로 물 빨아들여서 물통으로 집어넣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물통을 일일이 들고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뭐 규모 있는 큰 규모의 물통도 쉽게 치수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물통이 큰데 통에 담기가 힘들다 그러면 작은 통을 채우고 그 다음에 작은 통에서 다시 큰 물통으로 옮기는 이런 여러 변의 단계를 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압을 세지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소방 호수 같은 데도 사용할 수 있는데 소방 호수 이렇게 위로 고층 빌딩에 이런 식으로 물통을 이렇게 계속 달고 양수기 모터 같은 것을 쭉 달고 압을 중간중간 이렇게 물통에다가 채워놓으면 그걸 다시 빨아들이고 해서 양수기와 물통의 결합을 통해서 고층 빌딩에서도 물을 뿌릴 수 있는 구조가 되거나 넓은 농토에서 이렇게 물통을 이렇게 딱 수로를 건설하지 않고도 물통과 물통을 연결시키고 양수기처럼 모터와 모터를 연결시켜가지고 넓은 농토에다가 순식간에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만들 수 있다. 콘크리트 수로다가 콘크리트 수로도 이런 식으로 물통 형식으로 콘크리트 수로가 됐던 이런 식으로 약간 볼록하게 사각 형태를 만들어 놓거나 압축해서 전진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져준다는 거죠.
콘크리트 수로를 앞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압축해 사각으로 만드셔야 되고 동그랗게 하셔도 되고 또 다른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압축 회전의 원리를 사용하셔서 회전을 하도록 해서 그러면 회전이 너무 힘이 세면 압축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죠. 그래서 이거를 이런 식으로 대남 매듭 구조, 마대 구조라고 그러는데 힘을 축적하고 내보내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같이 만드셔도 기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전해질 자동차 전해질 구조에 이렇게 통로에 관이 이럴 수 있다. 그다음 자동차 배터리에다 이렇게 전해질 통로를 따로 마련해서 하면은 리튬 이동 속도가 빠르고 외부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것이라는 거죠.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뭐 흑연 코커스 구조와 어떤 양극재에서 어떤 입자 구조 이런 자체를 입자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 그래서 입자가 큰 거는 뼈대를 구성하고 나머지로 이렇게 구성해서 이렇게 만드는 기술을 사용하거나 뭐 흑연 음극재다 그러면 음극재를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그 중에서도 대중소 사이즈 두께를 틀리게 해서 이렇게 만들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집니다. 양극재도 동일하게 이렇게 기술로 들어가고요. 그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탄소봉이 있잖아요. 탄소봉이 안에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그 다음에 아연판에다가 이것도 여러 겹으로 들어가는 기술. 그 다음에 여기 뭐 두께가 틀릴 수도 있겠죠. 대중소라든지 미산화 망간 가루가 들어가 있으면 여기도 대중소 이렇게 입자 구조를 틀리게 만들어주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진다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꼭지를 좀 더 크게 만들어주거나 이중 꼭지 1층, 2층, 3층 해가지고 1층, 2층으로 하셔도 돼요. 1층, 2층으로 하셔도 되고 여기도 여기 두툼하게 1층, 2층으로 하셔도 좀 사이즈 블록 튀어나게 만들어주면 에너지 밀도가 좋아진다는 거죠. 파워가 세지는 게 건전지가 만들어져요. 보다 많이 흘러나온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건전지를 제 기술 최대한 언급을 많이 하기 위해서 건전지를 100개든 200개든 1000개든 이런 일반 건전지 가지고 큰 용량의 전기를 모아서 각각의 어떤 배터리에는 이런 건전지에는 전선이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언오프 구조를 가질 수 있어. 그래야지 몇 개를 쓸지가 결정되죠. 뭐 처음부터 막 100개, 200개를 갖다가 같이 꽂았는데 전부 다 같은 출력이 전부 다 전기가 나와버린. 그렇죠. 빨리 닳겠죠. 빨리 닳 거는 목적별로 이렇게 자유하게 전기를 세세히 조절할 수 없어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MLCC 기술에도 이 기술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 배터리 몇 개에서 전기를 갖다 써서 전기량을 통제하는 기술이 MLCC 스마트폰이라든지 다 MLCC 기술에도 들어가고요. 이걸 기반으로 2차 전지다 그러면 이게 수백 개나 수천 개 또는 수만 개 삼성에서 28,800개 원통형 배터리 이렇게 하시던데 여기에도 이렇게 각각의 전선을 연결을 해서 28,800개라도 5만 개라도 전기의 출력을 거기서 조절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걸 가지고 2차 전지 수백 개, 수천 개를 가지고 수만 개를 가지고 배터리를 용량을 큰 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거기다 이제 리튬 좀 비싼 거는 리튬 전지를 같이 섞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있을 수 있다. 이 특유에 이런 구조가 들어가게 되는데 이렇게 콘센트 방식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충방전을 시키고요. 콘센트 방식으로 해서 여기 충전소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주르르르르 한꺼번에 전기가 쪼개지는 거예요. 밑에 가지 구조로 이게 하나의 또 전기선이다 그러면 밑에 전기선을 또 만들고 밑에 서브로 전기선 만들고 밑에 서브로 전기선 이런 식으로 해서 전기 충방전을 이룬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거는 CPU나 GPU 어떤 반도체 설계할 때도 들어갈 수 있는 기술인데 정보 단위를 잘게 쪼개고 최대한 어떤 정보 이동 도로
정보 이동 통신 도로를 많이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서버로 가지쳐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최대한 숫자를 많이 만들어 이 기술을 이제 CPU나 GPU, 모든 반도체, 메모리나 낸드 플래시나 모든 플래시, 기타의 모든 SSD, HDD 이런 데서도 사용하거나 어떤 통신 장비에서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동영상 파일이다 그러면 그걸 100개로 쪼갰다고 합시다. 몇천 개로 쪼개도 돼요. 그래서 그거를 각각의 하나의 도로를 타고 하나의 어떤 그 저장 장소, 하나의 그 어떤 창고에 들어가서 저장하면서, 그렇죠. 속도가 늦어지고 일 처리가 딜레이되고 발열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100개로 쪼갰을 때 최대한 통신 도로, 정보 움직인 도로를 많이 확보를 해요. 100개라고 합시다. 70개, 50개도 됩니다. 100개의 도로를 타고 100개의 저장 창고 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짐을 불어넣는다면 정보 읽고 쓰기가 빨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동영상을 쪼개놨을 때 거기 일련 번호를 이렇게 줘가지고 나중에 다시 재조립해야 되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또 소비자 환경을 따라 암호까지도 설정할 수 있는 이런 기술 구조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 군데 저장을 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서 다른 데다가 또 저장을 하는 비밀 저장도 사방대 분산해서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슈퍼컴퓨터에다 놔준 다음에 여러 군데 컴퓨터에다 분산해서 놔둘 수도 있다는, 비밀한 거는. 그러면 이게 해킹이 쉽지가 않죠. 네, 그래서 그 연결 통신선을 끊어버려 가져올 수도 없죠. 이렇게 분산해서 저장하는 기술도 이게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뇌가 한 군데 저장할 뿐만 아니라 이게 파편식으로 여러 군데에 저장을 해서 정보를 취합한다. 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저는 이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요. 우리 뇌를. 그래서 그걸 이제 본따서 제가 이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CPU나 GPU나 모든 반도체, 통신 장비, 뭐 통신칩, 모든 형태의 어떤 스마트폰이나 데스크탑이나 모든 형태의 컴퓨터 이런 구조, 그다음에 모든 통신 구조에 있어서 이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인터폰이라든지 컴퓨터의 결합 이런 부분도, 이런 것도 통신, 모든 통신 구조에서도 이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죠. 위성 통신에서도 들어가고 이동 통신에서도 들어가고 통신 구조나 각종의 정보를 처리하는 이런 기술에도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그 트랜지스터 반도체 같은 거, 트랜지스터나 어떤 캐패시터를 같은 면적 대비해서 최대한 집적시키기 위해서 대중소의 기술로 들어가는 기술. 그럼 최대한 집적이 이루어지고 목적별로 사이즈 큰 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그 A사 레이더에서 레이더 면적에 도움이 제한이 되어 있을 때 대중소 레이더 소재를 틀리게 만들어서 들어가는 기술이 되고요. 각 소자의 전기를 이렇게 전력을 대중소라고 합니다. 전력을 틀리게 각 소자마다 목적별로 주는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뭐 TV 화소수다 그러면, TV나 스마트폰 화소수다 그러면 화소수를 동일하게 하는 게 아니라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서 최대한 집적해서 고화질을 만들어내는 기술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조명이다 그러면 조명 이렇게 사이즈를 자동차 전조등이다 그러면 그 사이즈를 틀린 빛이 나오는 구경을 틀리게 대중소 해가지고 전력도 차등해서 그 목적별로 강중약이라고 합시다. 그 전력을 통제해가지고 그것을 보내는 기술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전력의 공급 측면에서 뭐 이렇게 가령 15W다, 15W다, 30W다, 60W다 그러잖아요. 통일하게 220이나 110의 전기가 흐르더라도 그 정도 배 전기밖에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따라 목적별로 15W짜리 키거나 30W짜리 60W를 키거나 또는 동시에 같이 키거나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러면 아예 그냥 수용 구조에서 전기 공급 측면에서 15W만 공급해 주는데 30W만 공급해서 60W만 공급할 수 없을 거예요. 같은 전구 하나인데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제 기술. 또는 전구 자체에서 그것을 15W만 받아들이거나 30W만 60W만 받아들이거나 해가지고 전기양을 통제하는, 공급 측면과 수용 측면의 전기양을 통제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휴머나이드 로봇 같은 데 따라 수많은 배터리 구조를 놔준자 그랬잖아요. 배터리 구조를 나는 사람처럼 섬세한 움직임을 하기 위해서는 그 시간적으로 시시각각으로 이렇게 우리가 틀린 힘을 갖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면 무게가 이쪽이 있대 이쪽으로 더 기술이 많이 들어가, 힘이 더 많이 들어가 있죠. 이렇게 좀 더 무거운 건 이렇게
시시각각으로 이게 달리기 하면 오른쪽 왼쪽 오른쪽 있죠. 뒤로 가면 뒤로 앞으로 가면 앞으로 틀린 정기적인 힘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 시간대별로 틀린 정기적인 힘을 분석해서 전기를 통제해서 그만큼 힘을 줘야 된다는 거. 이거 하나 뜨는데 영차 이렇게 들기는 좀 그렇죠. 무게를 인식하고 여기에 따라 필요한 힘만을 이렇게 하면은 에너지가 효율적으로 사용되겠죠. 금방 배터리가 방전된다 이렇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배터리 전기 낭비죠. 그래서 그런 기술이 이제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다른 데서도 사용된다는. 근데 전기양을 공급 측면, 수용 측면 양쪽에서 전기양을 통제하는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렇게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그러면 배터리 구조가 수없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각 부위별로 부분별로 틀린 자기네들 담당하고 또는 비상적인 조치로서 그쪽 부분이 이렇게 좀 고정이 선이 달라게 됐다 그러는데 선이 이렇게 끊어졌다 그러면 파손이 될 수도 있잖아요. 다른 쪽에서 전기를 공급해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러잖아요. 한 군데 다치면 다른 데서 그래서 그 일을 대신해서 그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이제 정보 통신을 처리하는 기술 구조에서도 전기 공급만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겠네요. 우회 도로를 만들 수 있다. 다른 선이 그래서 정보 통신 도로가 이제 정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숫자가 많다. 이렇게 그래서 우회 도로라는 개념이 들어오게 되는데 뭐든 동영상 정보다 그러면 몇백 개로 쪼갰다 그러면 각각의 통신 라인을 타게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서 딱 이 통신 도로는 그쪽 한 그 창고에 밖에 이 통신 도로만을 통해서 들어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 다른 데서 그걸 이것이 만약에 문제 단선이 됐을 때 다른 데서 우회해서 들어가서 그쪽을 들어가 우회 도로라고 합시다. 자동차를 얘기하면 그쪽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쪽 창고에 들어가야 되는데 한 선당 하나밖에 못 간다면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이죠. 그러면 이것을 고장났을 때는 못 쓴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회 도로 이렇게 선을 바꿔 타서 언어부 구조가 될 수도 있고요. 외도로를 통해서 들어가거나 이 하나의 선만이 아니라 다른 선도 이 길을 들어갈 수 있는 기술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거죠. 비상 조치로서 뭐 이런 거 개념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정보를 처리할 때 있어서 우회도를 준다는 거죠. 이제 한쪽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돌아갑시다. 처음으로 돌아가고 아직 현대 기아차에 있어서 어떤 네, 맞아 얘기하고 제가 그 변속기를 없애자 그랬죠. 변속기를 없애버리고 화목난로에 연료를 펠럿이다 그러면 적게 주면 적게 주고 많이 탄다. 그럼 연료를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강중량, 뭐 선풍기, 프로펠러다 그러면 조절해주고 이렇게 할 수 있다고. 그럼 변속기 구조가 없어도 되니까 변속기 부분 비싸고 고장도 잘 그럼 그걸 없애버리면 되게 단순해지고 싸지잖아요. 자동차가 됐든 항공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연료량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그 목적별로 이렇게 사용하는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회전수를 틀리게 그러니까 석유로 이제 프로펠러 회전을 돌린다. 이렇게 비행체다 그러면 뭐 배도 있죠. 아니면 정기적인 방식으로 회전을 돌린다. 또는 수소, 산소 다른 전류로 이렇게 회전축을 돌릴 수 있잖아요. 이런 회전축을 돌릴 때 이 기술이 들어간다. 연료량을 통제해서 왼쪽 오른쪽을 틀리게 줬다고 합시다. 그럼 오른쪽을 더 많이 주고 오른쪽을 왼쪽을 많이 주고 왼쪽으로 한다. 그다음에 비행체다 그러면 가번 프로펠러를 아래 위로 움직여서 내려가고 올라가. 현대기아차에서 이걸 하시더라고. YTN에서 어떤 독일의 업체가 만약에 이론적으로 어떤 악한 업체가 있다고 현대기아차를 비난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악한 업체가 외국에서 어떤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도 써도 외국에서 만들고 이런 모든 기술을 다 특허 기술이 됐든 지적재산권 기술이 됐든 다 돌파할 수 있다는 이렇게 자회사를 갖다가 만들어 가지고 뭐 대기업에서 이렇게 자회사를 국내나 또 해외 지사에서 다른 사람 시켜서 만들어 이게 쓰고 있으니 우리도 쓰고 있는데 써도 돼 이런 식으로 가버린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그렇게 하신 사람도 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식품 기술에서 그걸 하실 텐데 진짜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내가 뭐 발표만 하면 어떻게 방송에 다 나온 참 이렇게
식품에서 어떤 외국 업체나 또 다른 식당에서 이걸 만들고 그것을 우리도 써도 되겠네 이런 식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 그 특정 식당에서 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이거 숫자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너도 나도 쓰게 해가지고 그냥 아예 그냥 지기술로 만들어 버리는 나도 그걸 만들어도 되는 이런 쪽으로 해버리는 그럼 지적재산권법이 있을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는 거죠. 참 어이가 없는 부분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렇죠. 누가 써도 이것은 제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 회사의 기술을 어떻게 알아서 그렇게 다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한두 개가 아니라 여러 개 기술이 내 기술이 왜 YT 안에 다 모여 있냐라는 거 이해가 가시죠? 한두 개도 아니고 플라스틱 장면도 모여 있고 비상벨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내가 얘기한 기술이 다 나와. 어이가 내가 걔네 회사의 기술 어떻게 알아서 그걸 갖다 제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그렇습니까? 이게 자동차 회전축이 이렇게 돌아간다 그러면 자동차 회전축에다 대남 매듭꽂이 만들고 일부러 두툼한 부분을 만들어서 힘이 축적되어서 돌아가도록 이런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항공기 프로펠러, 헬리콥터 등등 드론 이런데 그다음에 배 프로펠러 돌 때 또는 산업용 어떤 가정용 못하는 다 들어가잖아요. 이런 데도 이게 시도가 들어간다는 거죠.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떤 회전축이다 그러면 이렇게 스크류 구조를 만들어 회전하는 힘이 들어가도록 해서 스크류 구조를 만들어서 회전을 증폭하고 힘을 증폭시키는 이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회전축에 다 들어갑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대난 매듭 구조, 마드 구조를 이렇게 넣어줘도 되고요. 중간에 두통 부분, 커넥팅 노드 자동차 이런 데도 들어갈 수 있다. 하물며 이렇게 전선 구조에도 들어가서 전선하는 구리선이 연결해 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전선하는 구리선이다 그러면 전기가 축적되어서 이거 자체를 이게 이게 전기가 축적되는 구조로 가져가 된다는 거죠. 이런 기술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거 그 CDD 반도체에서 카페시타가 없는 기술 구조를 말씀하신다. 아마 이걸 제 기술을 발표를 했더니 거기서 얘기를 중국에서 하시던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말씀을 이게 자체가 하나의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카페시타가 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여기 이런 구리선을 제가 우리 집 세탁기에다가 설치를 해놨는데 세탁기 잘 돌아가요. 몇 년째 7년째 이상 잘 돌아. 세탁기에 들어가는 일정 구간을 약간 두텁게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이렇게 넣어줬더니 파워가 거기가 이제 딱 축적이 되니까 세탁기가 안정적인 파워가 들어가니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것이 이렇게 제거되고 세탁기가 좀 문제가 있어서 자꾸 다운이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럴 때 그게 잘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가전제품 만드실 때도 산업용 군사용으로 만드실 때도 모터에 들어가는 일정 구간을 이렇게 두텁게 다른 상과 차별해서 들어가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거기에 그 전기선에 있는 구리선을 축적 구조, 전기가 축적되는 구조를 가졌다는 거죠. 통신선, 그렇죠. 뭐 이렇게 동축 케이블에 된 통신선에서도 이런 비슷한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광통신선도 그렇고 일정 부분을 여기를 두텁게 해가지고 자동차로 얘기를 하자면은 2차선 도로 있고 4차선 도로 있고 10차선, 8차선 도로 있잖아요. 넓혀주면 사방돼서 들어오는 이런 자동차를 잘 수용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만들어준다는 거죠. 모터 직전에도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이렇게 일부러 두텁게 만들어 힘을 증폭하는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모터에 감기는 구리선이 이렇게 두텁게 이렇게 들어가서 일정 부분은 이렇게 두텁게 해서 힘이 축적돼서 모터의 파워를 회전 속도를 빠르게 하는 기술, 파워 있게 이런 기술도 들어갈 수 있거나 그 전에 이렇게 모터에 들어가기 직전에서는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 전기선 안에 어떤 구리선이다 하면 대중소 틀리게 들어가는 기술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약간 유선 안에서 주파수가 구형이 된다,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고자 하는 원리를 갖고 있다는 이론을 유선 안에서도 전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것은 동적인 전기, 약간 전파식의 전기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와 같이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모터에 감긴 구리선도 대중소 틀리게 해서 파워를 이렇게 돌릴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기술 구조를 가지셔도 제 기술입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어떤 연구 자석도 하나의 큰 덩어리가 아니라 여러 겹으로 잘라서 이렇게 대중소다 그러면 여러 겹으로 자르거나 작은 어떤 사이즈가 작은 연구 자석들을 같이 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도 들어갈 수 있다. 그럼 거기서도 에너지가 대신 이렇게 사이즈가 작은 건 어떻게 될까요? 에너지가 잠겨져 있던 것이 쉽게 닳겠죠. 그러면 그 모터를 가지고 약간 파워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문제도 있을 수 있다. 자동차 회전축에다가 어떤 전기 어떤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감아놓거나 이 방식의 이렇게 전기선 아닌 구리선을 이렇게 두텁게 특정 구간을 두껍게 만들어서 축적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그 위에다가 원통형이든 뭐가 됐든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 자석들을 감아서 그 자동차 회전축에 돌려줄 때 전기를 생산하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랬죠. 그럼 거기다가 이제 여기 송전선으로서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주면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주파수 방식으로 전기가 들어오게 하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 그럼 자동차 위에다가도 이렇게 물레방아식이 됐든 풍력 발전을 달아가지고 야외 캠핑 갈 때 좋잖아요. 풍력 발전 달아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자동차 밀릴 때 풍력 발전을 해준다면 이것이 얼마나 쉽게 전기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겁니다. 풍력 발전할 때도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수력 발전할 때도 그렇고요. 바닷물을 끓여들여서 좁은 어떤 콘크리트 간 수로인지 뭐 이렇게 수로를 통해서 물레방아식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회전축을 돌려주거나 이렇게 거대한 어떤 풍력 구조니까 아니 풍력 발전기 있잖아요. 막 돌아가는 그거 말고 고치기 한번 고장 나면 몇 억씩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동 멈추는 거 많이 봤는데 기둥 세워서 일단 물레방아식이 되든 어떤 식으로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이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자, 가정용 그리고 이제 가정용 배터리 아까 지금 내가 얘기를 깜빡하다 보니 가정용 배터리 얘기를 못했는데 가정용 배터리를 이렇게 만들자. 그래서 집에서 저는 전기가 공급되지 않을 때에도 이렇게 어떤 2차 전지 같은 거 수백 개, 수천 개 이렇게 용량별로 틀리겠죠. 이렇게 큰 데는 몇만 개겠죠. 그러니까 기업에 사용하려면. 그러면 그거를 언오프 구조를 각각 전기를 연결해서 언오프 구조를 갖게 하고 그것을 연결해 가지고 가정용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필요한 전기만큼 딱 이렇게 조절을 한다는 거죠. 전기량을. 그리고 그걸로 이제 하셔도 뭐 이론적으로는 이거 간단히 싼 거 이걸로도 100개, 200개 모여서 큰 전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 기술이에요. 이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배터리 용량별로 판매를 한다는 거죠. 이렇게 두꺼비 집 주 전원선에 전기가 공급이 안 된다. 그걸 딱 언오프 구조로 연결해 가지고 스위치만 올리면 전기가 공급되는 구조를 갖자는 거죠. 원래 인버터 발전기가 이걸 해야 비상 발전기로 돌아가는데 소비자들은 참 불편하고 잘 모르잖아요. 그럼 이거를 이렇게 냉장고 부분적으로 전체 집에도 전기를 공급하는 숫자를 여러 개 하면 되죠. 숫자를 여러 개 하면 몇 날을 버틸 수 있겠죠. 뭐 두만한 사람 뭐 10개도 20개도 100개도 가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계속 전기 안 들어와도 할 수 있겠네. 건전지처럼 배터리 만나면 좋죠. 그래서 컴퓨터에다가만 또는 냉장고에 필요한데 그 부품이나 그런데 기계 공급하는 이런 기술 구조도 가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론적으로 양아치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런 현대 기아차든 삼성이든 제발 좀 하지 마세요. 이거 제가 마이크로 수업 때 같아요. 이건 전 세계 가정용 배터리에 있어서 획기적인 개념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싼 걸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없다. 휴대용으로 놀러 갈 때도 좋잖아요. 이것도 엄청난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술 구조는 단순하지만 같이 2차 전지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아이디어. 페이스북도 단순한 아이디어에서 전 세계 SNS 회사를 만드셨잖아요. 저렇게 팬티 하나에 구멍 뚫고도 전 세계 특허나잖아요. 단순한 아이디어도 기술이랍니다. 단순하니까 복잡해야만 기술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을 이런 기술을 따라 하시면 2차 전지로 배터리를 만드는 이런 기술을 따라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 카페시타하고 제가 이렇게 했던 이런 것을 카페시타하고 카페시타 있잖아요.
카페시타는 보통 전기를 오랫동안 축적 못해요. 그러면 이거를 카페시타 구조에다가 이론적으로 전기를 같이 전기를 이렇게 배터리를 달아가지고 카페시타를 갖다가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전기를 생산 구조다 그러면 자동차에서 전기를 어차피 이렇게 회전축 돌려서나 풍력을 생산한다 그러면 그 많이 축적해야 할 필요가 없죠. 이 싼 2차 전기를 연결해서 카페시타 플러스 이런 2차 전지 이렇게 리튬 전지도 들어갈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카페시타가 새로운 개념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전기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의 카페시타 개념을 쓰실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카페시타를 기판 안에서도 카페시타를 만들었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런 배터리 구조를 달아서 뭐 2차 전지가 됐든 뭐가 작은 배터리 구조를 달아서 카페시타를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전기 축적 개념으로 만들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같이 이제 카페시타 개념을 만드셔서 카페시타 발전기 만들어 놓으시면 재미있게 되고 그거는 이제 동력으로 움직여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으로 이런 배터리다 그러면 여기다 구리선을 가지고 전기를 축적하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 그러죠. 이렇게 수많은 이런 배터리 구조를 만들어서 이런 모든 형태가 일반 건전지로도 되고 2차 전지도 이렇게 수없이 만들어 전기 축적 구조를 가질 수 있고요. 각각 전선을 연결해서 충만 공정 구조를 가지고 전기 양을 통제하는 기술이 들어가고 각 이런 하나하나에 다 전기선이 공급이 돼서 언오프 구조로 전기를 양을 결정한다는 거죠. 그때 쓸 만큼만 여기다가 이론적으로 이렇게 여기다 구리선을 막 잔뜩 감았다. 구리선을 모터처럼 잔뜩 감으면 그거 하나하나가 전기가 축적될 수 있겠네요. 네, 그와 같은 단순한 구조로도 전기가 축적될 수 있고 저렴 구조만 해준다면 충분히 또 그렇죠. 이런 2차 전지 비싼 거 안 해도 이것을 절연 구조로 그래서 전기가 밖으로 방전되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이런 것도 숫자를 많이 해서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금속 배터리를 얘기했는데 이러는데 금속 배터리에다가 이렇게 나노 구조든 뭐가 됐든 크기 입자를 대중소 틀리게 해서 알갱이를 집어넣어주고 서로 연결 구조로서 전류가 흐르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이게 뭐라 그럴까 주파수 형태로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이것을 절연 구조, 이 금속판에다가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 나중 금속 용량을 덮어서 판으로 만들어. 그럼 그 안에는 이렇게 절연 구조만 확실하면 여기서 이렇게 그 금속 배터리가 되는 거죠. 금속에 어떤 전기가 흘러서 감전사고 많이 일어나면 축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겠죠. 또는 이렇게 줄을 그어서 이렇게 대중소 틀리게 해서 여기다가도 전기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죠. 그래서 음색 용량 덮어서 이거를 절연 구조를 갖고 수십 장이나 수백 장을 겹쳐서 이거를 금속 배터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또 다른 형태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이렇게 똑같이 안 하셔도 이런 개념을 탑재해서 뭐 디자인은 수백 가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셔도 됩니다. YTN에 어떤 업체가 이걸 하시든지 열을 축적하는 구조로 하시더라고. 이렇게 줄을 쳐가지고 그거 제 기술입니다. YTN에 네. 이렇게 해서 배터리로 만들 수도 있다는 MLCC 기술에도 들어갈 수 있고요. 이건 태양 전지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태양판 이것을 여기다가 전기선 안에 구리선을 대중소 틀리게 해서 전기를 딱 걸어주잖아요. 그럼 여기도 전기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럼 방송국 반사판처럼 수십 장 수백 장을 해서 여기 빛을 비춰주면 그 빛이 전기로 전환되는 일이 높아진다는 거죠. 이와 같은 기술을 사용하시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건 액체 배터리 제 기술 구조를 일부러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액체가 물에다가 전기 감전사고 일어나고 물에다가 전기를 축적할 수 있다는 거죠. 구리 알갱이나 알루미늄 알갱이, 수많은 알갱이를 집어넣어 가지고 전기를 축적하는 겁니다. 여기는 더 물이고요. 또 다른 물도 또 다른 액상도 가능합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각각 쓸 수 있는 이렇게 해서 전기를 구리 알갱이나 이런 알갱이를 집어넣어서 전기를 많이 축적하는 구조입니다. 이런 형태의 배터리 만드셔도 전기 축적 구조를 가셔도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처음에 제가 일부러 제 기술을 많이 언급하기 위해서 그러니까요. 처음에 제 기술 구조로 들어가서 수소 산소다. 비행체 연료든 뭐 자동차든 수소 산소를 각각 보관했다가
온도를 높여주고 거기다가 다시 그것을 필요할 때만 섞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그때 압축 공기를 조금 집어넣어 줄 수도 있다. 또 연진이 고열 구조로 인해서 타니까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엔진을 내구성, 엔진을 갖다 공기로 코팅해 주는 거죠. 안에 내부를 연소실을 그 같은 기술은 이제 사용할 수 있다. 거기다 이종 연료인 어떤 석유 방식을 액상화, 증기화 이런 것들을 증기화된 것을 뿌려줄 수 있다. 분사 구조로. 그래서 이렇게 또는 플루토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증기화시키거나 액상화시키거나 입자화시킨 걸 같이 집어넣어서 태울 수 있다. 발전 구조에서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지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소 온도를 수소 산소를 각각 따로 보관했다. 불안가스는 2대1이지만 수소 1, 산소 1, 수소 1, 산소 2, 산소 1, 산소 4, 수소 1, 산소 3, 수소 1, 산소 4 또는 4.5, 수소 1, 4.38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예, 숫자만 틀리게 해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2.67 나는 2%라고 나는 2.6 예,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수소와 산소 비율을 불안가스가 아니라 이 방식으로 이렇게 섞어주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거를 이제 섞어서 이렇게 필요한 만큼 연소실에 보내서 태우는 구조를 가집니다. 휘발유 산소 이렇게 되고 거기다가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 줄 수도 있고 연소실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이렇게 경유 산소, LPG 산소, 뭐 등유 산소 이렇게 구조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제 것을 하시면 이제 자동차라든지 항공기 같은 항공유 산소도 되니까 같이 하셔도 되겠습니다. 또는 어떤 석유 계통에 수소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 준다든지 나는 산소만을 집어넣어 준다든지 어떤 석유 계통에 수소를 조금 섞어줘 가지고 발화는 하지 않으면서 이런 기술을 사용해서 온도 수소 같은 거는 이렇게 열의 팽창이 있을 때 연소실에서 빠른 시간 내 기폭제가 된다 일종의. 그래서 연료를 보관하거나 연료를 공급해서 팔 때 수소를 좀 섞어서 파는 경우 석유 계통에 어떤 산소를 섞어서 파는 경우 이런 것이 있을 또는 또 LPG를 다른 가스를 섞어서 파는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지시면 터지지는 않는다는 보장 속에서 아니면 그것을 이렇게 섞어주거나 이렇게 하셔도 되는 이종 연료로 섞어주는 기술을 얘기했죠. 같이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가령 수소 산소를 태워서 이렇게 동력을 움직이거나 발전을 했을 때 우라늄, 토륨, 이런 플루토늄을 가루화된 거나 입자 또는 액상화, 증기화된 걸 같이 섞어주거나 석유를 증기화시킨 것 같이 섞어주거나 그런 것들 또는 LPG나 다른 가스를 섞어서 이종 연료를 섞어주는 기술. 동력을 움직이는 뭐 자동차, 배, 그다음에 항공기 이런 데서도 할 수 있지만 발전 구조에서도 들어갈 수 있다고 그랬죠. 석유로 발전한다 그러면 석유 플러스 석유를 증기화시키는 온도를 높여서 증기화시키는 것도 같이 사용하거나 또 거기다가 석탄 가루를 같이 집어넣어주거나 석탄을 액상화, 증기화된 걸 같이 섞어주거나 이렇게 된다는 거. 또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가루와 액상화, 증기화시킨 것을 각각 섞어주는 구조. 이것도 이종 연료로 섞어주고 거기다가 수소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주거나 석탄 발전, 석유 발전 뭐 이런 것 다 하는 거. 이런 것도 또는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원자력 발전에서도 동일한 기술 구조를 갖는다는 겁니다.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을 일단 덩어리 된 거를 집어넣어주고 오래 떼기 위해서 장작이다 그러면 이게 오래 떼기 위해서 좀 덩어리 큰 거를 넣어주고 여기다 분말 구조,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 분말 구조를 넣어주고 증기화, 액상화된 거나 증기한 것을 뿌려주는 식이거나 증기화된 걸 같이 넣는 이런 방식도 같이 섞어서 발전한다는. 석탄도 동일하게 할 수 있고 석탄, 석유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가스 발전에서도 그렇고 석탄을 그냥 덩어리 찐 거 집어넣어주고 오래 태우기 위해서 가루된 가루 같은 거 착화제로 사용하는 그것을 액상화된 걸 뿌려준다든지 증기화된 걸 이런 것들을 같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수소 산소를 같이 넣어주는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다. 자신은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종 연료를 서로 섞어준다는 거죠. 이종 연료로 섞어주는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 같은 연료라도 이렇게 입자화된 그 덩어리 지는 것 또는 가루화된 것 또는 액상화된 것 또는 증기화된 이런 거 같이 틀리게 해서 섞어주는 연료를 사용하거나 또 뭐 동력원으로 이렇게 자동차나 배, 항공기 움직여도 또는 발전 구조로 사용하셔도 이 기술은 제 기술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전파로 어떤 석유서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방법 말씀을 드렸죠.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마이크로웨브다 그러면 기타 다른 전파를 하셔도 돼.
그래서 물을 상중하로 쏴줍니다. 전자레인지에 물 데울 수 있죠. 그래서 또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적외선 구조를 같이 쏴서 그것은 전자레인지에서는 그릇 회전판이 돌아가지만 이거는 전파가 돌아갑니다. 이 방식은 위로 회전 방식으로 추출하기 위해 수소산소를 추출하기 위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 기술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수소산소가 온도가 높아집니다. 또는 그와를 해서 가열 구조를 같이 다른 연료로서 그 물을 끓여가지고 하는 것도 같이 사용할 수 있다. 그럼 수소산소도 이것이 쉽게 추출이 될 것이다. 수소산소가 회오리 바람처럼 이렇게 토네이도 구조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쉽게 추출이 됩니다. 그와 같은 방식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압축 공기를 같이 집어넣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또 수소산소 추출법을 사용하시면 약간 전파분해법 플러스 열분해법 것이 같이 사용되거나 그 전파로 데우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다른 석유 방식이 됐든 다른 연료를 써서 가열하는 방식은 동일하게 쓸 수도 있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석유 정제다 그러면 석유 정제할 때 수소 집어넣으시잖아요. 그럼 수소 집어넣을 때 산소를 프로테이지를 좀 집어넣어주거나 너무 발화할 것 같다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좀 집어넣어서 좀 이렇게 억제하거나 이산화탄소도 이렇게 열을 가하면 위로 이렇게 분출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억제 구조를 가지면서 분장 운동을 활성화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석유 추출 방법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오일 샌드 할 때도 이산화탄소 단독으로 이렇게 분리 구조를 가져주거나 분장 활동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이렇게 온도를 높이면 이렇게 증발하면서 분장 활동을 활용해서 분리한다든지 서로 물체 불순물을 분리한다 이런 기술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또는 수소산소를 같이 집어넣어주는 이런 기술 구조는 없었기 때문에 석유 정제법에서도 사용한다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네. 석유 정제법에서도 이렇게 마이크로웨이브 서로 파형이 틀린 마이크로웨이브 전파를 통해서 물을 끓이거나 석유를 끓일 때도 다른 방식을 같이 혼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다 압축 공기를 같이 집어넣어 줄 수 있다. 이 석유 정제에서도 이와 같은 기술 구조를 사용하시면 고온 고압 속에서 석유를 정제합니다. 그래서 고무 같은 거 불순물 제거, 용광로에서 불순물 제거, 플라스틱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도 동일한 이런 기술 구조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하시면 제 기술 구조가 되겠습니다. 가열 구조다 그러면 고무 제조에서도 압축 공기를 집어넣어서 일부러 고온 고압을 만들어서 불순물을 정제하는 용광로에서도 그렇고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고무 제품, 플라스틱, 기타 다른 것이 되겠습니다. 불순물 제거를 위해서 이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거기다 산소를 같이 집어넣어 준다든지 수소를 좀 집어넣는 이런 기술도 그래서 높은 고온을 만들어 준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죠? 네. 남의 기술을 또는 거기다가 발화를 억제하기 위해서 이산화탄소를 좀 집어넣어주는 이런 기한 구조도 들어갈 수 있다. 발전에서도 이 기술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남의 기술을 도덕질에 상업화시키지 맙시다.